해일이 뭐라고요?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어디까지?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슨 해일을 공부한다? 지진 해일. 다시 말해서 쓰나미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단층이 해일 발생의 원인입니다. 해일 발생의 원인이다. 즉 우리는 해일을 공부하는데 단층과 같은 큰 지각 변동이 나타나서 발생하는 해일입니다. 또 이런 단층은요. 해저에서 어떤 활동? 지진이나 화산 활동 결과 나타나는 단층이고요. 또 주의할 사항은 이 단층은요. 여러분 우리 판 구조론 할 때 선생님이 정단층, 역단층, 변환단층 설명했었죠. 변환단층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단층이라고 했고 역단층과 정단층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었죠. 지금 이렇게 바닷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단층의 종류는 어떤 단층? 수직 이동 단층이라는 것도 하나 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해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즉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서 지진이나 화산 결과 큰 지각 변동이 나타나서 발생하는 해일인데요. 선생님이 해일은 무조건 무슨 파다? 천해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수심이 5,500m, 900m, 20m로 점점점 얕아졌습니다. 속도를 보세요. 전파 속도가 835, 단위 생략할게요. 340, 50 어떻게 됐습니까?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즉 해안가 가까이 오게 되면요.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되고요? 속도는 느려지게 되고요. 그럼 느려진 만큼 어디가 높아진다? 파고가 높아진다. 그리고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파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다? 해일은 무슨 파다? 천해파라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되는지는 가늠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을 보시게 되면은 실내에 있을 때는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머리를 방석으로 감싸고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밖에 있을 때는 넓은 운동장 근처로 간다. 이렇게 해서 지진 대피 요령을 가르치는데 지진이 똑같이 발생했는데 해일이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마 뉴스로 2011년 일본 대지진 봤을 때 그 해일 현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가실 텐데 이 해일 피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여러분. 이 해일이 넘쳐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여러분이 그 뉴스를 보셨으면 해일이 뒤에서 오고 막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장면들 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뒤에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시속 60으로 달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100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이 속도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속도는 점점 낮아진다.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 해일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뒤에서 태풍할 때 나온다고 했던 그 해일은요. 폭풍 해일이라고 해서 선생님 다시 지진 해일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는 해일은 해일인데 즉 천해파의 성격을 가지긴 하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인이 지진에 의한 지각 변동이 아니고 저기압성 그런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만 우선 지질재해 종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질재해에 산사태도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사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 해일 나타나고 있고요. 용암류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지진 해일이라든지 용암에 의한 피해는 거리감이 있고요. 재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산사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산사태의 종류가 어떤 류에 가깝다? 여름철 혹은 장마철, 여름이나 장마철에 무엇에 의한?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다시 말해서 주로 토성류가 우리나라 유형에 해당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하면은요. 보기 기억.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재해는 무엇이다? 지진, 용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보기 기억이라고 보시면 보기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지진 자체는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미 판의 경계에서 공부했듯이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신발 지진이 발생하고요. 지진 발생 빈도도 약한 편으로 일본처럼 지진의 발생 피해가 큰 편은 아닌데 문제는 이 일본에서
이번 일본 대지진처럼 그쪽 편이 아니고 반대쪽, 즉 우리나라를 향하는 쪽에서 지진 해일이 나타나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나라를 도착하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그쪽 라인에서 큰 피해를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니은을 보시게 되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무엇이다? 나라고 했는데 여름철은 물을 많이 포함한 큰 흐름, 토성류. 따라서 니은 해당 사항 없고요. 나가 아니고 가라고 해야 옳은 설명이고요. 마지막 보게 되면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다라고 얘기했는데 용암이 아무리 빨리 흘러도요. 해일에 비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대지진으로 지금 이게 2011년 3월이니까 지금 현재 2주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거의 복구를 못하고 있고요. 마을 한가운데 큰 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한 편이고요. 마을 확인이 없어졌죠. 그래서 디귿보다는 오히려 용암류보다는 해일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 따라서 디귿 해당 사항 없고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기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